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세계적인 독일 과학자가 절망에 빠져 외칩니다. 이 기계를 고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NASA, MIT, 도쿄대학, 세계 최고의 전문가 120명이 도전했습니다. 6개월간 밤낮 없이 매달렸죠. 하지만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정부는 포기를 권했습니다. 이 기계는 고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 한국 소년이 나타납니다. 시골에서 온 17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단 30분 만에 기계를 완벽히 복구해버렸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00만 달러를 거절한 겁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죠. 오늘은 이 믿기 힘든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1998년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한스 마이어 교수. 그는 독일이 자랑하는 천재 과학자였어요. 5살에 시계를 분해했고 10살에 라디오를 발명했죠. 15살에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5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30살에는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올랐죠. 하지만 마이어 교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기계를 만들겠다. 그는 10년간 연구에 몰두했어요. 1조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죠.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드디어 1998년 기계가 완성되었어요. 이름은 아톰 I. 원자 단위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계였죠. 의학, 물리학, 화학, 모든 분야를 혁신시킬 기계였어요. 완성된 기계의 가치는 100억 달러.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1998년 10월 15일. 역사적인 시운전 날이었어요. 독일 총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몰려왔죠. CNN, BBC, NHK. 전 세계가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마이어 교수는 떨렸습니다. 10년간의 연구 성과가 판가름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가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웅웅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죠. 처음 10분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기자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갑자기 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기계의 메인 모니터가 깜빡거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꺼져버렸죠. 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이어 교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잠시만요.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였죠. 독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가 실패 위기에 놓였거든요. 최고의 엔지니어 팀을 파견했어요. 독일 최고의 전문가 20명이었죠. 하지만 3주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 NASA 팀이 왔어요. 로켓, 엔진을 만드는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이달간 기계와 씨름했지만 역시 실패였습니다. 일본에서 도쿄대 팀이 파견되었어요. 로봇 공학의 세계적 권위자들이었죠. 1달 반 동안 분석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옥스퍼드대 팀도 왔습니다. 프랑스 소르본대 팀도 도전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대 팀까지 총 12개국 120명의 전문가들이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기계가 너무 복잡했다는 거였어요. 3만 개의 부품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설계도만 해도 1만 장이었죠. 보안상 아무나 볼 수도 없었어요.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마이어 교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언론은 세기의 실패작이라고 보도했죠. 독일 정부는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했어요. 마이어 교수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에 현상금을 걸기로 한 거예요. 1998년 4월 1일. 만우절이었지만 농담이 아니었어요. 기자회견장에 모인 수백 명의 기자들. 마이어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당시 100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15억 원이었거든요. 서울 강남에 집 1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계를 더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CNN은 특집 방송을 했죠. BBC는 일면 토피사로 다뤘어요.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하지만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못 고쳤는데 누가 감히 도전하겠어? 한국 경상남도 하동군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이준호라는 17살 소년이 살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가업이었죠. 하지만 수입은 변변치 않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도 벌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죠. 준호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2살 때부터 장난감을 분해했어요. 부모님이 사준 로봇을 뜯어봤죠. 3살 때는 시계를 분해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뭔가 다르구나. 5살 때는 고장난 라디오를 고쳤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죠. 준호네 아들이 천재래요. 10살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전자상의 TV를 고친 거예요. 전문 기사도 포기한 TV였는데 준호가 10분 만에 고쳐버렸죠. 중학교 때는 컴퓨터를 조립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자동차 엔진을 수리했죠. 하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은 어려웠어요. 공과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1998년 4월 2일 저녁, 준호네 가족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낡은 14인치 TV에서 뉴스가 나왔죠. 독일의 마이어 교수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기계를 고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건데요. 준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에 나온 기계를 유심히 봤죠. 복잡해 보였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100만 달러면 15억 원이네.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 돈이면 우리 평생 걱정 없겠다. 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준호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 기계 왜 고장났을까? 뉴스가 끝난 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기계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죠.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기계 생각만 했거든요. 며칠 동안 도서관에 다녔어요. 독일어 사전을 찾아가며 자료를 읽었죠. 인터넷 카페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했어요. 일주일 후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저 기계를 고칠 수 있어. 준호가 부모님께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독일에 가보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니? 독일이 어디인데? 어머니는 걱정했어요. 세계 최고 박사들도 못 고쳤다잖아. 우리 준호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항공료만 해도 300만 원이야.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부모님을 설득했죠. 저는 정말 확신해요. 저 기계를 고칠 수 있어요. 일주일간 실랑이가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준호가 고쳐준 라디오를 들고 왔죠. 이 라디오가 또 고장났네. 준호야, 좀 봐줄래? 준호가 라디오를 살펴봤어요. 5분 만에 원인을 찾았죠. 스피커 선이 끊어진 거였어요. 간단히 연결하니 다시 작동했어요. 할아버지가 감탄했어요. 이 아이 정말 대단하구나. 전문가보다 나은 것 같아.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마음을 바꿨어요. 준호의 실력은 내가 가장 잘 알아. 한번 기회를 줘봐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도 결국 동의했어요. 우리 아들을 믿어보자. 부모님은 모든 저축을 털었어요.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았죠. 항공료와 체재비를 마련했어요. 총 500만 원이 들었어요. 준호네에겐 엄청난 돈이었죠. 준호는 독일어를 맹공부했어요. 기계 관련 용어를 외웠죠. 독일 문화도 공부했어요. 예의와 매너를 배웠죠. 동네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무작정 독일에 보내다니. 만약 실패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준호네 가족은 결심이 확고했어요. 출발 전날 밤. 준호는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꼭 성공하고 돌아올게요. 아버지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결과가 어떠든 상관없다. 내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조심하고 건강하게 돌아와. 1998년 4월 20일 준호는 김포공항에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미넨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문화 충격이었죠. 모든 게 크고 웅장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독일어를 했죠. 준호는 긴장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리 써둔 메모를 보며 길을 찾았죠. 엔츠컬드강, 우웨스트 유니버시티. 실례하지만 대학교가 어디예요? 독일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길을 자세히 가르쳐줬죠. 지하철을 타고 대학까지 갔어요. 미넨 공과대학. 정말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연구소 입구에 도착했어요. 경비원이 독일어로 물었죠. Was möchten Sie? 무엇을 원하시나요? 준호는 준비한 독일어로 대답했어요. Ich möchte Professor Meyer treffen. 마이어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경비원이 의아했어요. 동양인 학생이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왜 교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준비는 영어로 바꿔서 설명했어요. I want to fix the machine. 기계를 고치러 왔어요. 경비원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Machine. You mean atom I. 기계. 아톰 I 말이야? Yes, exactly. 네, 맞아요. 경비원이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곧 소동이 벌어졌죠. 어린 학생이 기계를 고치러 왔대. 연구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의아한 표정이었죠. 고작 17살짜리가?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못 고쳤는데. 누군가 비웃었어요. 집에 가서 숙제나 해.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연구원들은 귀찮아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진지한 모습에 한 연구원이 마음을 바꿨어요. 잠깐 기다려봐. 교수님께 말씀드려볼게. 10분 후 마이어 교수가 나타났어요.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 6개월간의 스트레스가 역력했어요. 자네가 한국에서 온 학생인가? 준호는 깊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준호입니다. 교수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린 학생이 무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마이어 교수가 물었어요. 정말 우리 기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네, 교수님. 준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제가 어릴 때부터 기계를 만져왔어요.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시계 수리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TV, 컴퓨터까지 모든 경험을 솔직히 말했죠. 교수는 점점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롭군. 그런데 우리 기계는 차원이 다르다네.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포기했거든. 준호가 대답했어요. 복잡한 기계일수록 단순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에 교수가 놀랐어요. 17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했거든요. 교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좋다.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단 1시간만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기계를 더 망가뜨리면 안 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아톰 아이와의 첫 만남이었죠. 연구소 지하 3층. 거대한 방 안에 기계가 있었어요. 높이 3m, 폭 5m. 정말 거대했어요. 수천 개의 전선이 얽혀 있었죠. 화면과 버튼들이 빼곡했어요. 준호는 압도당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복잡한 기계였거든요. 연구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하지만 준호는 침착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기계 주변을 천천히 돌았어요. 외형부터 자세히 관찰했죠. 각 부품의 연결 상태를 봤어요. 전선의 배치도 확인했죠. 15분이 지났어요. 연구원들은 지루해했어요. 아직도 보기만 하네. 뭔가 하긴 하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집중했어요. 뭔가 이상한 걸 느꼈거든요. 기계의 한쪽에서 미세한 진동이 났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들렸죠. 일반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어요. 준호는 그 부분에 집중했어요. 손을 대고 진동을 느껴봤죠. 여기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마이어 교수가 다가왔어요. 뭔가 발견했나?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센서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지만 준호는 확신했어요. 교수님, 이 센서를 열어봐도 될까요? 뭐, 센서를? 연구원들이 반대했어요. 그건 가장 정밀한 부품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완전히 망가져.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주장했어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확신합니다. 마이어 교수는 고민했어요. 이미 망가진 기계였으니까요. 좋다. 해보게. 준호는 조심스럽게 센서를 열었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듯 자연스러웠죠. 센서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아주 가는 머리카락 한 올이 끼어 있었거든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연구원들이 몰려들었어요. 고작 머리카락 하나가? 말도 안 돼. 준호가 설명했어요. 센서는 극도로 정밀해요. 이런 미세한 이물질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핀셋으로 조심히 머리카락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센서를 깨끗이 청소했죠. 다시 조립하는 과정도 완벽했어요. 마지막으로 전원을 켰어요.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죠. 시계를 확인해보니 겨우 28분이 지났을 뿐이었어요. 연구소는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6개월간 120명의 전문가가 실패한 걸 17살 소년이 30분 만에 해결했다니. 마이어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해냈구나. 약속대로 $100만 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교수님께 직접 배우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이 말에 교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열정을 본 거였죠. 좋다. 내가 내 스승이 되겠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한국 소년의 기적이라고 불렸죠. 준호는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마이어 교수의 특별 제자가 되었죠. 10년 후, 준호는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기계의 의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만의 연구소를 세웠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고장난 기계들을 척척 고쳐내고 있다고 합니다. 준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는 눈,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보다 배움을 선택한 겸손함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본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